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정서가 굉장히 안정적이 있다는 거예요.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은 보폭을 아이보다 살짝 뒤에 가요. 아이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더라고요. 약간 어리숙한 척하고 아이가 자기의 공부나 생각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주도할 수 있게 약간 뒤에서 물러나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원 설명회의 구성은요, 일단 엄마들한테 이거 큰일 났다,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설명회를 저는 권장하지도 않아요. 엄마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이트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와서 쓰세요라는 거를 제가 만난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정서가 굉장히 안정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 그리고 아이하고의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가거든요. 솔직히 입시라는 거, 입시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이죠, 학습. 아이의 공부를 두고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가요. 그런데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은 보폭을 아이보다 살짝 뒤에 가요. 아이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이보다 앞서가죠. 앞서가는데 티를 안 내요. 그래서 약간 어리숙한 척 하는 거? 약간 어리숙한 척 하고 아이가 자기의 공부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주도할 수 있게 그냥 약간 뒤에서 물러나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물러나 있지 않아요. 다 알아보고 다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한테 그 티를 안 내요. 예를 들면 설명회 같은 거 있죠. 학원 설명회나 뭐 설명회 같은 거 갔다 오면 어떠세요? 학교 설명회, 학원 설명회 갔다 오면은 일단 엄마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학원 설명회를 갔다 오면 엄마들은 일단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기자로서 이제 학원도 취재를 많이 하고 학원 원장님들하고 친해요. 그래서 학원 원장님들하고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등록을 할까? 이거를 제가 원장님들한테 조언도 해드리고 그걸 위해서 기사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학원 설명회의 구성은요. 일단 엄마들한테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여기 다녀야 돼, 이걸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애들 지금 대기야, 막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성해서 다 듣고 나잖아요. 설명회를 다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한숨이 나오고 우리 아이가 너무 여유 있잖아요. 그게 화가 나요. 그게 학원에서 엄마들을 놓고 하는 목표예요. 설명회 목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떠냐. 학원 설명회를 엄마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죠? 그날 아이한테 학원 설명회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지금 내가 들었던 얘기를 아이가 똑같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을 해야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고 아이가 움직여주는 거니까. 빨리 심각성을 가지고 네가 공부를 해. 예. 그런데 이렇대, 저렇대, 이렇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요, 그게 한두 번이겠어요? 딱 들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설명회 갔다 왔어. 그래서 짜증이 나요. 엄마가 나한테 또 이거 뭘 시킬 거거든. 여기 등록시킬 거거든. 그리고 다른 애들 또 비교할 거거든. 그래서 엄청 애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아이도 약간, 아이가 너무 느슨하고 아이는 전혀 심각성이 없거나 전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없어. 근데 엄마가 막 최악의 경우예요. 이게 엄마가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애를 갈구는 거,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보폭이 너무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는 설명회를 저는 사실 그렇게 권장하지도 않아요. 모든 입시 정보는 다 공개돼 있어요. 제가 쓴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에 보시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 엄마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이트 어디에서 어떤 정보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쓰세요라는 거를 제가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원 설명회에서 설명회를 하시는 분도 이 내용을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설명회를 합니다. 예. 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해관계자인 학원에서 그거를 분석한 내용을 프레임을 짜준 거에 내가 그거에 맞춰서 가냐고요. 우리 아이에 맞춰서 가야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다른 옆집 아이를 끌고 들어와서 아이를 화가 나게 하는 것, 다른 어떤 학원이나 설명회에 가서 다른 어떤 상황, 너하고 정반대인
다른 상황에 아이들을 끌어와서 아이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이 진짜 안 하시는 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안 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이의 정서를 해치는 건데 그걸 안 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망치는 경우에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때는 짜증이 나죠. 애들이 사춘기만 되더라도 벌써 짜증이 나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심각해져요. 심각해지는 게, 조금 심각해진다는 게, 사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엄마가 기대한 것보다 애가 못했어요. 그러면은 좀 용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도 그래 다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전쟁이고 실전이기 때문에 한번 고등학교 때 10번의 시험을 봐요. 3학년 2학기까지 중간 기말 해가지고 10번의 시험을 보는데, 그 10번의 시험에서 첫 번째 보는 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 4월에 보는 중간고사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하고 엄마가 가장 의기투합이 잘 되고 가장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가 깨지기 시작하는 게 5월 초예요. 예, 중간고사 성적이 딱 나오면. 그런데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당황을 하고, 아니야, 다음에 잘 보면 돼. 기말에 잘 보면 돼.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요. 근데 2번, 3번, 4번 이렇게 실망을 해서 1학년이 지나면은 몇 번을 시험을 보는 건지 4번의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회복이 안 되면은요, 엄마하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해져요. 상황이. 이거를 안 만드는 게, 저는 상위권 엄마들은요, 이거를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공부를 애가 잘해도 엄마가, 이게 안 되는 엄마들은 공부를 잘해도 애가 정서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는 것도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애가 엄마한테 설명해 주는 거, 애가 엄마한테 정보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는 환경을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이가 주도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엄마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애가 내신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플랜을 짤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불안해하지 말고 엄마가 입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이걸 하면 돼. 그럼 이건 포기하자. 이건 버리자. 그리고 이걸 하자.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애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입시라는 게 엄청 험난한 그 산을 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엄마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를 뺏지 않는 거,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입시가 끝나고 나면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갔다, 좋은 대학을 갔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애가 A 대학을 가고 B 대학을 가고, 그거 입시라는 그 레이스에 있을 때 되게 중요한 거지, 애가 20살이 되고 21살, 22살이 됐을 때 얘가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입시를 치르는 그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는 영원히 기억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나한테 정말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꺾고 이렇게 했던 거는 정말 아이가 평생 아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입시를 제가 책에도 썼지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후배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입시를 아래서 위로 올려다 보지 말고, 불안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자. 이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 엄마가 돼서 엄마의 눈으로 아이의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을 내려다보면 사실 과정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쵸? 아이가 영재교육원을 썼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아이가 특목고 입시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도전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내신이 바닥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길게 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아이고 너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학원에서 테스트를 봤는데 30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보니까 그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또 애한테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지금 현재 엄마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중3 때, 초3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밑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엄청나게 큰일 난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고, 그 여유로움이 아이의 정서에, 공부 정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려면 저는 저희 아이의 사례를,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좀 이제 저도 부모니까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 전혀 튀는 애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약간 취재하고 뭐 이렇게 일한다고 돌아다니는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아이한테 엄청 밀착해가지고 성적이 몇 점이고 뭐 중간고사 보면은 몇 점 나올지 막 긴장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 그냥 중간고사 기간인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성향도 약간 별로 그렇게 막 엄청 공부에 욕심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아이가 공부를 막 완벽하게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다 상담을 아이들 한 명씩 해주는데, 그때 제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알았는데 얘가 저한테 어떤 거를 알게 됐어. 책을 읽어서 알거나 수업에 배워서 알거나 새로운 지식을 알았을 때 제가 많이 들어주는 거를 많이 했어요. 신기해하고 흥미로워하고, 그러면 애가 계속 저한테 와서 그거를 수다를 떨게 하는 거는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 그게 성적으로 이어지는 건 제가 좀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200점 만점에 195점이라고 내신이, 이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잘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도 상대평가 시대였기 때문에 195면은 한 그 중학교에서 한 전교 5등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라고 이제 제가 느꼈는데, 그런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인서울만 할 거야. 그때 이제 아이가 얘기한 학교가 동국대학교였어요. 동국대학교 국문과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동국대 국문과 진짜 좋은 학교지. 왜냐면 그 진짜 국문과는 좀 세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그냥 다 저는 긍정. 그리고 거기까지도 괜찮고 이렇게 제가 계속 애한테 해줬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한다라는 걸 애가 별로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고, 그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내려놨던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아이가 공부를 어떤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거를 몇 점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거를 알고 그걸 저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남다른 면을 좀 보여주면은 그게 되게 짜릿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것보다 아이하고 수다 떠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런 것들, 엄마하고 성적이라는 부담을 제가 아이한테 주지 않으면서 수다를 많이 떨었던 거, 이런 것들이 애가 조금씩 공부에 욕심이 생기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갔더니, 고등학교 가면 이제 중학교 때만 해도 네가 전교 5등이어도 선생님이 네가 5등이다라는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성적을 다 얘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몇 점이고 몇 등이고 몇 등급이고 이게 다 나오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성적이 2등으로 들어갔어요. 분당에 있는 일반고를.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잘 나오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했던 경험이, 막 얘는 공부 잘해 막 공신이야 이렇게 들어봤던 경험이 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신기한 거죠. 자기가 성적이 나오는 게 신기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봤을 때 너 서울대 갈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대도 하지 말라고 이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제가 야 그만한 거 잠 좀 자 이렇게 할 정도로 공부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공부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정말 근데 그냥 스스로 밤을 뭐 샌다 만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너무나 알아서, 너무나 주도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그냥 하는 아이여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좀 편하게 지냈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4번의 시험에서 다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동력은 뭘까라고 생각을 제가 해보면 뭐 공부 양도 어마어마하죠. 공부 양도 보면 뭐 한 밤 새는 거는 그냥 뭐 다반사로 시험 기간에는 밤을 새는데, 공부 양도 그냥 한 번 앉으면 뭐 한 12시간 정도는 그냥 앉아서, 학원에도 이제 한 번 가면 도서관 끊어가지고 학원 듣고
해서 다른 거를 안 하고 그냥 집중해서 몰입하는 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저희 아이의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사하는 바는 엄마인 제가 약간 어리숙한 척 했어요. 어리숙한 척하고 관심 없는 척하고 네가 어떤 학교를 가도 괜찮고 좀 애가 느끼기에 엄마라는 압박이 그 얘기는 애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지금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한 번도 나한테 그러지를 않았던 게 고맙다. 대학 들어가서도 대학 다닐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변호사인 지금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공부로 압박 주지 않았다. 그냥 혼자 스스로 공부 욕심이 스스로 생겨나서 가게 했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허용 안 했던 거, 진짜 허용적인 엄마인데 허용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는 거는 이제 대학 가서 키웠는데요. 강아지 키우는 거 허용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 같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그 강아지를 보고 싶어서 그 집에 애가 계속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놀러 가가지고 보면은 그 친구가 하는 걸 보면은 문제 하나 풀고 강아지 보고 문제 하나 풀고 강아지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그거를 그냥 다른 집 아이지만 그걸 보고 이건 절대 강아지는 또 애가 굉장히 외동이라서 정서적으로 엄청 애착이 있거든요. 강아지 뭐 이런 거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건 못하게 했고 중학교 3학년 때 드럼을 배우겠대요. 사춘기가 왔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마다 달라요. 제가 만나 이제 우리 아이는 이렇고 애들마다 보면 어떤 아이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진짜 게임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게임을 이제 그 엄마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시험 끝나면은 몇 시간은 그냥 애한테 하루 정도는 그냥 미친 듯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둬요. 그리고 그 외에 평소에 공부할 때 그 게임이 생각나지 않게 딱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어머니 말로는 게임을 사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컵라면만 먹으면서 게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잘하는 학부모님들이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우리 애는 모범생이어야 돼. 이런 거가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걸 좀 인정해주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실 그런 거를 그냥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저 말고 만난 다른 학부모님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연애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학부모님도 봤어요. 네.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그러고 싶겠지. 여친을 사귀고 싶겠지. 근데 여친을 사귀는 거를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걸 허용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량이 있으셔요.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조금 인간적인 것도 있고 아이의 본능,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놀고 싶은 거, 여친 사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마음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참 우리나라 입시가 너무 힘든데 그 아이들이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수많은 아이들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그 엄마와 아이들이 가지는 감정의 그 곡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망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또 기대하고 또 추스리시고 이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감정의 어떤 곡선 이런 거를 입시를 앞두고 겪거든요. 엄마가 내가 혼자 겪는 어떤 일이면은 모르겠는데 아이하고 같이 겪는 거고 공부는 결국 아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님들이 그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그 긴 여정이거든요. 네, 저는 터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슬기롭게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